동네 의사표시 갑니다. 자, 봐봐요. 의사표시란 네 글자는 내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상대방한테 표시된 걸 말해 합성어예요. 이걸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러면 내 속마음인 의사가 상대방한테 표시되려면 내 속마음 그대로 표시돼야겠죠. 그래서 내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상대방 표시는 서로 일치해야 되고, 내가 이 의사표시라는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사기당했거나 협박당했거나 그런 거 없이 내 자유롭게 의사표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유효입니다. 의사표시 이꼴 법률행위예요.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돼.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상적 의사표시를 배우는 게 아니죠. 문제된 의사표시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문제 있는 의사표시를 배워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를 배워요. 자, 그중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자 봐요. 일치하지 않아요. 내 속마음은 A인데 B로 표시했다는 얘기죠.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3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두 번째, 통정 허위표시라고 해요. 서로 정을 통했죠. 상대방과 짜고 거짓말을 하는 거.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 세 번째는 착오 의사표시예요. 내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하는 게 내 착각으로 비롯됐어요.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3가지 의사표시예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가 통정 허위표시. 세 번째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이 3개는 동네가 같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번째 지금 볼에는 동네가 달라져요. 자, 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내가 살려고 샀어요. 그런데 사기당했죠. 사기. 강박당했죠.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사기, 강박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표현해요. 자, 마지막으로 볼게, 의사표시 동네에서 볼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기에 관한 법조문 3개를 봐요, 법조문.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문제 있는 의사표시는 4개예요, 결국.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법조문이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취급해요.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4개를 이제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이쪽은 좀 쉽거든요. 자,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 일단 듣기만 합니다. 좀 이따 공부를 해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요.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 줄여서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비진이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불일치 사실을 의사표시한 표의자 갑이 알고 상대방과 짜지 않아요. 통정하지 않아요. 알고 혼자 했다. 이게 비진이. 그 다음 통정의 표시는 불일치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과 짜요. 통정했다. 정을 통했어요. 알고 짜고. 착오는 이 둘하고 달라요. 불일치는 맞아. 하지만 불일치 사실을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몰라요. 알고 착오는 몰라. 이게 비진이 통정하고 착오가 달라진 점이에요. 지금은 듣기만 하시고 이제 내용을 배워야 이게 내낄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민법 총칙에서 제일 어려워요. 의사표시가 민법 총칙 제일 어려워요. 이해가 막 안 된 내용이 좀 많고 좀 복잡해요. 그래도 해요. 오늘은 기초 법조문 할 거예요. 자, 법조문이 나옵니다. 법조문 제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나와 있어요. 자,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 진이 아님을 불일치를 알고 했죠.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 유효가 나와요. 자, 좀 이따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나 상대방 을이
표의자, 의사표시한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로 해요. 이 법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비진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이 법조문이에요. 원칙 유효, RR 무효 이렇게 외울 거예요. 비진리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이걸 외울 거예요. 자, 제2항. 이제 의사표시의 특색 조문이 나와요.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즉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는 혹시 의리병한테 팔아서 3자 병이 나타났을 때 제3자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 선예 3자라면 선예 3자에게는 이 의사표시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범죄적 의사표시 무효예요. 아까 법률행위 무효는 선예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하지만 떴어. 범죄적 떴어. 의사표시 무효는 선예 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법이 선예 3자를 보호해주는 법 규정을 둬요. 그래서 무효라는 건 원칙, 특별히 법이 예외 두지 않는 한 절대적 무효예요. 하지만 선예 3자에게 대항 못해요. 특별히 법이 조문을 둬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비진이 의사표시는 불의시 사실을 알고 비진이에요. 원칙 유효, 효력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다. 자, 의사표시 무효는 선예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예 3자 보호규정. 이 조문을 네 걸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 이해하고 외웁니다. 법조문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제1항, 2항에 같이 별 3개 빵 박아놔요. 여기서 1항이 한 5, 6번 나왔고 2항도 그 자체로 꽤 잘 나와요. 그래서 1항, 2항은 그냥 외웁니다. 별 3개. 자, 이제 이해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냐. 이제 사례로 이해할 거예요. 갑이 친구, 을을 만납니다. 친한 친구예요. 을이 요즘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요. 집도 막 경매로 날아가고. 그래서 갑이 술 한잔 먹으면서 을한테 그래요. 을, 내가 다 주택자잖아. 아파트가 10채잖아. 너 얼마 전에 경매로 아파트 날아갔다며.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준다는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요. 그럼 을은 반응은 두 가지. 고마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거지니 할 수도 있어요. 공짜로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됐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을은 고마워했어요. 친구야 고마워.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 증여계약이 체결됐어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고마워 하면 증여계약 성립한 거예요. 자, 다음 날 아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푹 자고 다음 날 을은 갑한테 전화를 합니다. 무슨 전화? 계약만으로 소유권 취득 못해요. 등기 박아야 돼. 소유권 넘겨받으려고. 그래서 갑 등기하러 가자. 둘이 손잡고 가야 돼요. 등기 박으려면 공동신청주의. 나중에 등기법에서 배워요. 갑 등기하러 가자. 갑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나. 을, 나 어제 농담이었는데? 줄 생각이 없었는데?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을은 황당하겠죠? 분명히 어제 아파트한테 준다고 한 놈이 다음날 술 깨니까 줄 생각 없었대. 그래서 갑은 안 주겠대요. 을은 너 준다고 했잖아. 서로 싸우겠죠. 법이 해결이죠. 법이. 자, 그러면 갑하고 을, 우리 법은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줄 생각도 없으면서 갑은 준다고 의사표시한 놈이에요.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지. 비진이 의사표시라는 얘기는 진이는 증여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겉으로는 증여한다는 표시를 한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의사표시한 갑을 의사표시한 사람, 표의자라고 해요. 그 법조문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누구? 의사표시한 사람, 의사표시자 또는 표의자 같은 말이에요.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한 표의자 갑, 그 다음에 을은 의사표시 상대방.
그래서 자, 흑판 봐요. 갑을 주겠다고 의사표시한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표의자, 상대방. 단어 잡고. 자, 그러면 이 갑의 의사표시는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준다고 거짓말한 거죠. 결국 비진의 의사표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즉 진이 아님을 불일치. 일단 불일치. 그걸 표의자 갑이 알아요, 몰라요? 의사표시한 갑이 알지. 줄 생각 없으면서 준다고 거짓말 같으니까 갑은 알지. 갑은. 표의자 갑을 기준으로 자기는 줄 생각이 없으면서 준다고 거짓말했으니까 이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은 알아요. 그 다음 상대방과 짜지는 않았죠. 혼자 거짓말한 거니까. 이게 비진의 개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진이 아닌 의사표시 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걸 표의자 갑이 알고 혼자 해요. 을은 준다고 표시만 봤죠. 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없지. 말 안 하면. 속마음으로 어떻게 알아? 이게 비진의 개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줄여서 비진이 의사표시란, 자 봐요. 제 손가락. 진이는 증여할 생각이 없어. 속마음. 하지만 진이 아닌 증여한다는 표시라는 거죠.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결국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첫 번째 동네. 이 불일치 사실을 당연히 알죠. 거짓말 친 놈이니까. 알고 혼자 해요. 이게 통정하지 않은 점에서 통정의 표시하고 구별이 돼요. 자, 불일치를 알고 혼자 외웁니다. 이해하고 외워요. 이 사례를 기억해요. 증여 의사도 없으면서 공짜로 아파트 준다고 표시한 케이스.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예요. 사례로 기억을 해야 돼. 사례. 비진이가 뭐냐 물어보면 이 사례가 떠올라야 돼.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준다고 뻥간 놈. 나쁜 놈. 거짓말이에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이 증여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결국 이 의사표시가 유효냐 무효냐 싸움이요. 만약 유효로 보면 을은 권리가 있어요. 가! 통계로 갑시다. 채권이 있어. 하지만 줄 생각 없으니까 무효로 봐버리면 주세요 할 권리가 없어요. 결국 이 비진이 의사표시가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 을이 소유권을 먹고 못 먹고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법은 아까 법 전문 본 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그대로 효력이 있다야. 그대로. 원칙 그대로. 이것부터 하죠. 상대방이 있는 계약과 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이 들어가요. 이게 법률행위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이라고요. 자, 봐요. 그림을.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듣기만 해요. 지금은 규범적 해석이라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상대방은 표시만 보이지 얘 속마음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계약과 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면 상대방은 준다고 한 표시만 봤기 때문에 얘를 보호해 줘야 돼요. 거짓말한 갑을 보호해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 법은 좀 전에 본 대로 자 봐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라고 했어요?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비니 의사표시 효과 원칙 유효예요. 표시된 대로 준다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한자로 발생, 한글로 효력이 생긴다,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이렇게 외워야 돼요. 되게 잘 나요. 하지만 상이 바뀌어요. 원칙 유효. 자, 원칙 유효란 얘기는 을은 효력이 있다.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을은 너 줄 생각 없어도 법적으로 이거 유효래. 너 임마 빨리 나한테 등기 넘겨줘. 할 권리가 있어요. 넘겨줘야 돼요. 법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은 좋은 조문이죠. 우리 상식하고 부합해. 거짓말한 놈, 나 줄 생각 없으니까 안 줄 거야. 안 보여줘요. 보호 안 해줘요. 거짓말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줘야 돼요. 아파트 줘야 돼요. 원칙 유효니까. 그런데 상이 바뀌어요. 자, 갑하고 을이 술을 5번째 어제 만나서 먹었어. 근데 항상 쟤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항상 아파트 한 채씩 준대요. 을 아파트 한 채 줄게. 술 취해가지고
벌써 어제 5번째야. 그러면 아파트 줄게 할 때 상대방은 또 이러래. 또 이걸 주사라고 하죠. 너 또 주사 부리는구나. 줄 생각도 없으면서 즉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은 갑이 또 줄 생각이 없이 주사 부린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어요. 평소 술만 마시면 아파트에 준다니까. 즉 상대방이 줄 생각이 없음을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법조문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은 얘 속마음을 알죠. 속마음 알아. 따라서 굳이 얘도 받을 생각이 없죠. 그래서 무효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외예요.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효과 무효로 한다.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무효 이렇게 외워요. 원칙 유효 무효. 알이 뭐냐? 지금은 전체로 외워야 돼요. 진이 아님을 즉 줄 생각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즉 알 수 있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단어가 알 수 있었다예요.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즉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는 몰랐지만 과실,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선의 과실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외웁니다. 알 수 있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돼. 몰랐지만 너 알 수 있었잖아. 이렇게 음미를 해야 돼요. 몰랐지만 너 알 수 있었잖아. 즉 일단 선의예요. 몰랐어야 돼. 그런데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책망이 들어가요. 잘못이 있네. 잘못과자예요. 잘못과.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나는 단어가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 그래요. 잘못과. 몰랐지만 너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이걸 선의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 알 수 있었잖아. 그 얘기는 일단 몰라야 돼. 몰랐지만 선이지만 몰랐지만 너 알 수 있었잖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이게 알 수 있었다. 선의 과실. 같은 말이라는 거. 결국 넘어가 버렸어. 들어가. 다시 정리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 사례를 기억합니다. 줄 생각도 없으면서 증여의사 없이 준다고 증여한다고 한 표시. 속칭 거짓말. 불일치합니다. 표의자가 알고 혼자 합니다. 짜지 않았어요. 자, 효과. 상대방은 표시를 받지 속마음은 모르죠. 그래서 원칙. 비진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가 돼. 효력 발생, 효력이 생긴다. 유효 같은 말.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을도 받을 생각 없죠. 줄 생각 없는 거 아니까 무효로 한다. 그래서 원칙, 유효, 무효 이렇게 외울 거예요. 비진이 의사표시. 원칙, 유효,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선의 과실을 말해요. 선의 과실. 그래서 이거 비진이가 잘은 안 나와요.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애인데 반드시 지문 하나 두 개는 여기서 나와요. 원칙 유효, 무효가 진짜 그래요. 가장 중요해요. 한 7, 8번 나왔어. 진짜 그래, 진짜. 그래서 정답지문. 특히 이쪽 예외가. 원칙도 당연히 잘 나오고 예외도 잘 나오니까 별 3개 하라겠죠. 그래서 자, 진이 아닌 표시 기초 닦았어. 기초.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통정의 표시. 그래서 내용에 있는 거 효과. 원칙 유효. 무효.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 그다음 여기에는 판세는 없지만 아까 법조문 제2항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돼요. 이 내용을 왜 제가 판세에 없느냐? 통정에서 설명하려고. 통정. 자, 그래서 이제 통정의 표시 갑니다. 통정의 표시 법조문입니다. 제목이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통정은 정을 통했다는 얘기, 상대방과 짰다는 얘기예요. 제1항 상대방과 조문이 간단해요. 통정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바로 무효예요. 비진이는 조문이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죠. 통정은 간단해. 바로 무효. 마찬가지 제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다 이 조문이 있어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 못해요. 이걸 선의 3자 보호 규정이라고 해요.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해줘요. 법이 법 조문까지 둬서. 이게 예외 무효, 상대적 무효거든요. 자, 중요한 단어. 통정 허위 표시는 효과. 바로 무효.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시험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건 아주 잘 나와요. 마찬가지 여기도 별 3개예요. 그래서 법조문, 민법은 일단 법조문부터 잡아가야 돼요. 그 다음이 대부분 판례예요. 법조문 기초 바탕에서 대부분 판례를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통정허위표시 공부합니다. 자, 사례로 공부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주로 또 사례 문제로 나와요. 갑을병. 자, 이 사례로 나옵니다. A가 갑한테 1억을 화살표 밑으로 돼 있죠.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 빌린 A를 금전 채권자, 갑은 돈 빌린 채무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 빌린 갑이 1억을 못 갚아요. 채무불이행. 자, 그러면 채권자 A 입장에서 지가 돈 빌려준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간 놈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들어가요. 즉 경매로 날려서 경매대가에서 내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걸 강제집행한다고 그래요. 자, A가 갑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강제집행을 돌리려고 해. 즉 경매로 날리려고 해요. 그래서 A가 부랴부랴 친구를 만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정을 얘기해. 이러이러해서 내 아파트가 날아갈 것 같아. 부탁 좀 해. 네 앞으로 등기 좀 옮겨놓자. 등기가 이전 등기가 넘어가려면 등기 원인이 등기소에 제출돼야 돼요.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이 계약, 매매 계약서는 작아요. 즉 갑과 을이 진짜 사고팔고가 아니라 팔 생각 없어요. 그런데 매매한 것처럼 꾸며요. 즉 매매 의사 없이 매매한다고 표시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당연히 상대방과 짭니다. 그래서 매매할 생각, 즉 팔 생각, 살 생각도 없으면서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요. 가장했다. 이게 바로 통정허위 표시 개념. 자, 일단 등기까지 딱 넘어주죠. 이렇게 매매계약. 의사표시한 갑이 항상 표의자 상대방한테 등기 가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갑이 압니다. 상대방과 반드시 짭니다. 통정했다고 그래요. 정을 통했죠. 즉 불일치를 알고 짰다. 이게 통정허위 표시의 개념이에요. 똑같이 의사표시 진이 아니에요. 근데 법은 똑같이 거짓말인데 의사표시 불일치인데 단어를 다르게 규정해.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것도 허위표시예요. 거짓말이니까. 근데 거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여기는 또 법조문이 허위표시라고 법조문이 만들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법을 그냥 허위표시로 통일을 시키든가 서로 짠 비진의사표시 하든가 어느 하나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을 텐데 법을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래서 비진의사표시 그게 법조문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나중에 개고생해요. 법을 잘못 만들어놔서 개고생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진이라고 못 불러.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법을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거짓말, 허위표시예요. 자, 나중에 제 말은 나중에 12월 달에 이제 알려드려요.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정을 통했다 짰어요. 이걸 통정한 거짓말, 허위의 의사표시예요. 자, 그러면 저 매매계약의 효력, 을 앞으로 넘어간 등기 효력, 즉 유효인지 무효인지 항상 문제되죠. 그러면 을은 매매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을은
을은 알죠. 이 사정을 다 듣고 자기 앞으로 자기도 실제 살 생각이 없어. 갑의 부탁대로 등기만 강제집행 경매표하려고 등기만 옮긴다는 거 아니까. 결국 상대방이 예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속마음을 알았다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이건 표시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을 해줘. 그러면 살 생각 없죠? 없으니까 통정의 표시는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까 비진이는 표시를 받죠? 표시를 받으니까 유효가 되는 거고 원칙. 여기는 줄 생각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일치한 의사대로 바로 이 통정의 표시 법이 바로 무효로 보는 거예요. 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을도 지가 소유권 취득할 의사가 없거든.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바로 무효. 일치한 의사대로.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이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상대방도 이 속마음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짰기 때문에 효력을 주지 않아요. 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힘 안 줘요. 그래서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통정 허위 의사표시는 바로 무효로 한다.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바로 무효로 한다. 이 법 좀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을이 매매의사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살 생각이 없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 무효예요. 자, 그러면 허위 표시, 이 의사 표시가 무효면 자, 손가락 봐요. 이 매매 계약도 무효인 거예요. 의사 표시 이꼴 계약,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의사 표시가 무효면 이 매매 계약도 무효인 거예요. 의사 표시 이꼴 법률행위거든요. 이게 처음에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교과서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총칙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 물권법도 모르고 계약법도 모르는데 그 뒷내용이 막 나와서 그래요. 설명드려요. 의사표시 이꼴 법률행위. 따라서 의사표시가 통정무효면 이 매매계약도 같이 무효가 돼요. 자, 여기서 하나 갑니다. 물권법 내용인데 지금 기초 잡아서 해야 돼요. 매매가 통정무효면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이 등기도 같이 무효가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매매계약을 비록 가짜지만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가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원인행위인 매매가 물어 날아가 버리면 얘를 통해 이루어진 등기도 같이 날려버려요. 매매를 채권행위라고 하고 등기를 소유권 취득하는 물권행위라고 해요. 이게 바로 물권행위의 유인론이라고 해요. 어려워요. 듣기만 해요. 아마 마지막 주 그때쯤 가서 물권 총론을 할 거니까 물권 총론에서 배워요. 물권행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소유권 취득시키는 이 등기를 물권을 취득시키는 행위해서 물권행위라고 해요. 이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채권 매매계약이잖아요. 채권행위가 물어 날아가면 같이 날아가 버려요. 이걸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유인론 그래.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결국 이것만 알면 돼. 매매가 무효면 넘어간 등기도 같이 무효. 따라합니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매매가 무효면 을한테 넘어간 등기도 같이 무효가 된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부동산 실명법 메인스탁이 풀려요. 진짜.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자, 을은 소유자라고 지금 등기가 돼 있어. 겉으로는. 하지만 이 등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런 효력이 없죠. 즉, 등기부상 을이 객관적 소유자야. 하지만 이 등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즉, 얘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는 소유자로 겉으로 돼 있지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가 무효면 없을 무, 소유권도 없어. 무의 개념,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소유권도 없어요. 물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도 없어. 겉으로는 소유자로 등기됐지만 이 등기는 아무런 힘이 없거든.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 없어. 그러면 누가 이 아파트 소유자예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등기부 등본상은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얘는 소유권 없어.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 기재되지 않은 갑이 소유자예요. 이게 바로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을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암놈.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암놈. 암놈이 소유권 넘겨준 갑이에요. 등기부 등본 기재하고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져요. 얘가 팔아채기거든. 등기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는 바뀌었지만 얘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이 표시가 앞으로 진짜 소유권 있는 놈을 말해요. 이게 물권행위 유인론이라고. 자,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매매계약에 영향을 받는다. 유인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너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암놈, 갑. 이렇게 훈련할 거예요. 계속 할 거야. 자, 그러면 갑은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나중에 A하고의 저 1억 채권 관계를 해결했어요. 돈을 갚았다든지 해결해서 더 이상 경매 두를 일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한테 등기를 회복해야겠죠. 겉으로는 아무리 무효 등기고 소유권 겉으로는 얘가 소유자로 보이니까. 따라서 갑은 을한테 그러죠. 을 고생했어. 고마워. 술 한잔 살게. 나 이제 해결됐으니까 등기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을이 반항합니다. 싫어? 싫어? 안 줘.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등기소 같이 가서 말소 등기 안 해주면 법으로 해결해야 돼. 법으로.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 자, 매매가 무효다. 등기가 무효다. 무효의 효과예요. 무효라는 것은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물권, 소유권도 넘어가잖아. 다 없다로 끝나. 따라서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채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미 줬다. 등기 줬다. 아파트 줬다. 그러면 매매가 무기 때문에 서로 받은 건 돌려줘야 돼요. 주인한테. 이걸 부당한 이득,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가 무로 날라갔잖아. 내가 준 네 등기는 부당한 이득이야. 그거 무효의 효과로서 우리 법이 서로 받은 것은 무효가 되면 돌려주기로 돼 있대.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무효의 효과. 여기서 보죠. 무효의 효과. 첫 번째.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채무가 없으니까. 이미 이행했다. 그거 서로 받은 거 돌려줄 의무. 이걸 부당한 이득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갑 입장에서는 부당한 이득으로서 등기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질문이에요. 왜? 무효니까. 서로 받은 거. 앞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엄청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 없나.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다 나와요. 다 나와. 또 계약법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합니다. 중심 잡아야 돼.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받은 건 돌려줘라. 부당한 이득으로서.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고. 의무가 있으면, 이놈은 돌려줄 의무가 있으면 상대방 갑은 돌려주세요 할 채권이 있겠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두 번째. 자, 어렵지만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거 채권법에서 배워요. 계약법 다음 내용이 부당이득 불법행위거든.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갑은 채권자의 지위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갑은 채권자의 지위도 있지만, 즉 채권도 있지만 뭐가 있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굳이 힘없는 채권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권 힘이 세죠. 따라서 갑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 무효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이건 채권이고,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 그래서 가불사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문. 자, 정리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알아요. 상대방과 짜요.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짰다. 통정의 표시 사례 문제 또는 통정 이 두 글자가 떠요. 문제 통정의 표시 무효입니다. 외우면 돼요. 이거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이건 이해를 돕게 한 거고 그냥 외우면 돼. 통정의 표시 무효. 자, 이 가짜 매매를 가장 매매라고 해요. 그러면 매매도 무효가 되겠지.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을 소유자 아니에요. 무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세요 할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소유자는 갑. 자, 나중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무효의 효과, 무효의 효과. 서로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서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지가 소유자니까 이번엔 물권으로 채권 아닌 물권으로 복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항상 말소 대상은 이 등기가 무효일 때 나와요. 유효한 등기는 말소가 안 돼. 왜? 이 등기가 만약 유효라면 얘는 소유자거든. 소유자한테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겠어. 그래서 항상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란 말을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떠. 그냥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만 떠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요. 무효 등기는 말소 대상이 돼요. 왜?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소유권이 없고 내가 소유자란 얘기거든. 그래서 소유자가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배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그중 방해 제거해 주세요. 등기 말소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총칙 내용만 유효 무효만 나온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물권법 내용이 같이 나와요. 이놈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권법 지식하고 같이 의사표시를 이해해야 돼요. 예, 점차 할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 한 바퀴 더 돌면 총칙이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갑이 을하고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했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 이 매매도 무효가 되죠. 자, 여기까지 지금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을등기 말소해서 복귀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소유자는 째요. 자, 매매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소유권 없어. 갑이 소유자. 자, 이해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을이 지 앞으로 비록 무효 등기지만 등기가 박혀 있죠. 그럼 겉으로는 이게 무효 등기라고 등기부에 안 써져 있어. 그냥 소유자로 등기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을이 소유자예요. 실질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지만 겉으로는 등기부 보면 을이 소유자야.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팔아 제낄 수가 있어요. 팝니다. 병한테 돈 받고 팔아. 5억 받고 팔아. 자, 병은 당연히 등기부 등본 보고 우리가 거래하죠. 당연히 등기부 등본 보고 을 소유자네 5억 주고 삽니다. 이 사람을 매매계약의 당사자, 병을 당사자 아닌 제3자라고 해요. 문제된 통정허위표시 가장매매계약의 당사자 갑을 당사자로부터 그 후 거래한 병, 이 병이 당사자 아닌 3자예요. 당사자 아닌 3자. 앞으로 3자를 계속 만나요. 반사에서도 받고 항상 병부터 3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갑과 을이 계약했다고 나오고 병은 그 후 태어나니까. 논리 순서상 문제를 낼 때 갑과 을이 계약했다가지 을병이 계약하고 갑이 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시간 순서대로 갑과 을이 대부분 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되고 을로부터 꼭 산 병부터가 이제 3자에 해당돼요. 문제는 갑이 가만 보니까 을한테 등기 회복해야 되는데 글쎄 을이 병이란 놈한테 팔아 제꼈다는 얘기지. 갑으로서는 당연히 이 매매가 무효니까 무효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되니까 병 너 무효해 임마. 얘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가 되거든요. 이걸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등기 믿고 거래한 일단 얘는 당연히 통정 사실 전혀 모르고 산 선의 3자예요. 선의 3자. 자, 그러면
갑이 이 매매가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법리에 따라서 을등기가 무효고 이 무효등기 바탕으로 병등기가 넘어왔죠.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되지 않아요. 아직 안 해서 그렇지만 듣기만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하더라도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예요. 이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그래서 따라서 원칙 만약 특별히 법이 없다면 얘 등기도 무효. 소유자 아니야? 여전히 갑이 소유자여야 돼. 근데 문제는 법이 막아버렸어요. 제3자가 선이라면 이 의사표시 동네 무효로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법이 보호해줘요. 이 법조문 제2항이 없었으면 뺏깁니다. 원칙 절대적 무효 법칙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뺏겨요. 다 무효되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야. 하지만 우리 법은 제2항에서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무효로 가장매매 무효로 제3자 비용이 혹시나 모르고 산 선의의 3자라면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법이 선의의 3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을 둔 거예요. 이게 의사표시 동네의 선의의 3자 보호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효는 갑하고 두 사람 사이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 반대말 상대적 무효가 나와요. 상대적 무효.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혹시나 거래가 트여서 병이라는 3자가 나타나고 이 병이 혹시나 통정사실 전혀 모른 물론 99.9% 손이지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앞거래관계에 이런 사실을 병이 알겠어요. 중개사도 모르고 병도 몰라요. 99.9% 다 선의 3자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99.9%의 이 병은 보호해줘야겠다. 이게 사회질서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둘이 짜고 나쁜 짓거리 했죠. 갑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왜 제2항 선의 3자 보호기 나왔느냐. 다 잘못했어. 빚이니 거짓말치고 가짜 매매하고 결코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의 3자 국민들이 많으니까 선의가. 그래서 선의 3자는 차라리 이 사람을 보호해주자. 원칙 절대적 무효로 가지 말자. 그게 이 법 제2항이 나온 이유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통정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하고 짜고 등기 옮겨놓은 이놈을 보호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갑 너는 안 돼. 선의 3자에게 뭘 잘했다고. 선의 3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이 선의 3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온 이유예요. 하지만 법률행위 동네는 사회 질서와 관계되지.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대로 다 무효예요. 원칙. 물론 반사회 짓거리를 잘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효는 원래 무효야.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무효만 두 사람 사이 상대적으로 무효.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뭐 상대적 무효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은 법조문 그대로 나와.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요. 그러면 두 사람 갑을만 무효고 선의 병이라면 무효가 안 된다는 얘기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선의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의 병은 유효가 돼버려요. 둘만 상대적으로 무효고 선의 병이라면 유효로 돼버려요. 유효. 따라서 선의 병에 대해서는 단절이 돼요. 너희들만 무효야. 우리는 아니야. 병한테는 유효야. 그러면 이슬유 이등기 유효 무효? 유효. 이슬유 효력 힘을 주죠. 소유권 등기 돼 있죠.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선의 병은 소유자예요.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게 이슬유 때문에 그래. 이슬유 등기도 유효. 소유권도 있어. 소유권 있어. 없어요. 결국 우리 시험은 있다 없다 싸움이죠. 이슬유만 알면 돼. 선의 3자에게는 유효로 바뀌어버려. 유효. 효력이 있다. 힘을 줘요. 법에서 힘은 권리라고 했어. 소유권 줘요. 그래서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따라서 여기는 없겠지만 우리 지문 선의 병 소유권 취득하느냐만 지문 나오고 갑은 선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유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갑은 소유권을 이 시점에 상실해요. 병이 등기 받기 전까지는 갑이 소유자였어. 한데 병이 선이고 이 앞으로 등기 바뀐 순간 얘 소유자, 너 상실. 그러니까 소유권도 없는데 뭘로 들이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유자는 보호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보호돼요. 이게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의 진정한 의미예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법은 얘를 보호해줘. 법이 선의 3자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걸 명심해요. 권리를 줘요. 그게 법이 보호해줘요. 그러면 권리자 보호해주는 이 선의 병한테 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얘가 소유자니까. 이게 통정의 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착오사기 강박 의사표시에서 제3자 병이 선일 때 다 보호돼요. 무효 취소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다 했어요. 시간이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교재 잠깐 아직 안 했어. 살짝 읽어봐야 돼. 자, 통정의 표시 봐요. 효과 봅니다. 효과.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간, 즉 갑과 을이죠.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한 갑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언제나가 나와도 맞는 지문이야. 이게 실제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기출 지문으로 박았어. 하나하나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맞는 지문. 갑을은 언제나 무효이다. 자, 매매가 통정 무효이기 때문에 을등기도 무효. 따라서 갑은 을에게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따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권 없죠. 따라서 갑은 거기 있죠.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 갑에게 당연복귀. 그대로 외워버려요. 물권법에서 되게 잘 나와요. 물권법도. 따라서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은 소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씩 딱. 그래서 선의 3자에게는 의사표시 동네 무효 동네는 절대로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상대적 무효. 선의 병에 대한 관계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 선의 병에 대해서는 유효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선의 3자 관련해서 이제 내용, 대부분 판례를 우리가 결국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것도 다 지문이에요. 아직도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의사표시 동네에서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4개 중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통정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공부할 게 한 20개가 넘어요. 20개. 그중 가장 기초한 거예요. 기초. 그래서 통정이 가장 중요해요. 복잡하고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해요. 힘들게. 중요한 것을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 무조건 상이거든요. 총칙에서 나온 난이도 상, 통정이 나오면 이게 난이도 상에 속할 확률이 80% 넘어요. 난이도 상 잡아버리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제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하고, 우리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입문. 그래서, 민법 총칙 중심으로 좀 할 거예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총칙 기본 이론, 물권 총론이 있어요. 총론도 기본 이론을 좀 해야 돼요. 남은 2주는 남은 총칙 파트하고 물권 총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하면 되고, 그 다음 기본서가 나왔어요. 방문가 기본서가. 기본서 받으시고, 반드시 지금 11월, 12월 읽으세요. 기본서 읽으세요. 기본서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본서를 읽으면 이해력이 높아져요. 지금 기본서 안 읽으면 나중에는 못 읽어요. 그래서 11월 지금부터 4월까지는 기본서를 할 거니까 공부한 파트 그 부분을 읽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까지는 굳이 안 읽어도 돼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2주 동안 한 내용 많지 않아요. 그 부분 먼저 보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른 부분도 읽어봐요. 대신 읽다가 어려워 안 배워서 그러면 패스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읽어는 보되 안 배웠어 어려워 그러면 패스. 근데 안 배웠는데 읽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 그러면 읽어도 돼요. 무조건 도움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해 안 된 부분은 스킵하시고 읽어봅니다. 이해력이 도움이 돼요. 그래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